안녕하십니까. 편안한 저녁입니다. 시간은 한정적인데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멀티태스킹을 참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한번 눈과 귀와 좌뇌와 우뇌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그 책 시드컴인데요. 시드 5g짜리 도토리 알이 상수리나무 10톤이 됩니다. 그러면 200만 배 성장해서 자라듯이 우리도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무지막지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소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반도체 제국의 미래라는 책이거든요. 넘버 79로 되어 있네요. 자, 2022년 4월 27일 날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나름대로 환율이 1253원이었습니다.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1490원까지 올라갔다가 1430원, 20원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2022년 4월 27일 때 검수완박 법안 국회 법사위 통과했다고 합니다. 민주 기립표결로 단독 처리됐다. 코로나 위험도 14주 만에 높음 단계에서 중간으로 5월 하루 확진 4만 명 미만. 와, 어마어마했죠. 세 번째는 원인 불명의 소아 급성 간염 12개국 보도. 국내 사례는 없어. S&P 한국 강하고 빠른 성장 예상한다. 가계부채 제약 요인이 있다. 하루를 여는 지혜는 변명 중에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짜내는 것이라고 했죠. 에디슨이 그랬습니다. 에디슨의 또 한 가지 머릿속에 남는 것은 어제와 같이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바라는 것은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정신병자의 초기 증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자,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도체 제국의 미래. 자, 정인성이 지었는데요. 북카라반에서 나왔어요. 핵심 요약에 보면은 반도체는 21세기 속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반도체는 21세기 속이다. 피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기술 패권의 중심이다. 스마트폰, AI, 자율주행, 클라우드, 국방 기술 등 모든 디지털 기반의 쌀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쌀. 자, 어떤 겁니까? 반도체는 스마트폰, AI, 자율주행, 클라우드, 국방 기술. 기술과 지정 단기 충돌, 미국, 중국의 기술 전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반도체 파운드리 주도하고 있는 게 TSMC 아닙니까? TSMC. 이거 어디 있습니까? 대만에 있죠. 이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TSMC, 인텔, 삼성전자 등 단순한 기업이 아니라 전략적 무기다. 전략적 무기가 되는 거죠. 공급망 재평연의 시대. 팬데믹과 미국 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를 드러냈고 각국은 자국 중심의 생산 체계를 회귀 중이다. 2022년에 통찰인데 지금도 이런 기류를 유지하고 있죠. 자, 그래서 탈중국화, 탈글로벌화는 반도체 산업에 직접적 파급을 미친다. AI인데 반도체의 진화, GPU와 AI 반도체, GPU, 중앙처리 장치를 GPU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부상은 새로운 산업의 헤게모니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CPU 중심으로 병렬 처리 중심의 칩 구조가 변화 중입니다. 요즘 새롭게 나오는 게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통찰을 보면 반도체는 기술이 아니라 패권의 언어다. 반도체는 또 인공지능 입장에 패권의 언어라고 했습니다. 누구도 완전히 혼자 만들 수 없고 그 때문에 협력과 긴장이 공존하는 구조이다. 한 나라의 반도체 역량은 무엇입니까? 국가 안보의 문제다.
반도체는 국경 없는 기술과 같지만 현실에서 가장 국경 중심의 전략 자원이다. 국경은 없지만 어떻게 보면 국경 중심의 전략 자원이라고 한다. AI, 클라우드, 곡간이죠. 클라우드란 말이 싹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로봇, 국방,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결국 우리는 반도체가 그리는 미래를 해독할 수 있어야 하는 반도체가 그리는 미래. 깊은 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미래는 질문하는 사람이 선점하고 이끌 수 있다. 좋은 지도자는 질문을 잘하는 지도자이다. 권위적인 게 아니라 나는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컴퓨터가 어떤 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기술이라는 단어는 나는 얼마나 정치적 관점에서 기술과 정치가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있죠. 공급망 시대에 어떤 기업이 생존하고 어떤 기업이 도태될 것인가. 나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떻게 세계 속에서 버텨내고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반도체 없이 구현되지 않는 미래 기술들, 그 미래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그래서 AI가 그랬습니다. 필요하면 산업구조, 기업 등 동안 관련 다큐멘터리 정리해 드릴 수 있다면 똑똑하지 않습니까? AI가. 그래서 반도체 제국의 미래,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새로운 증자가 온다. 이런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부자는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는다. 300개 테마라 되겠죠? 돈을 손에 쥐고 있어도 불안한 오늘날. 99%의 실패 확률을 이겨내는 경제계 최고의 리더들, 그들을 인터뷰해온 11년차 경제 전문가가 빈틈없이 정리한 돈을 읽은 키워드. 지금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방송을 하고 있죠. 이면호. 최근에 직접 봤는데 그 뉴스를 봤는데 경제 상당히 젊어 보이시더군요.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자는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는다. 이면호입니다.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책 요약. 경제 기사는 돈의 지도다. 제목이 특이하네. 돈의 지도가 뭐라고요? 경제 기사랍니다. 숫자보다 문맥을, 사건보다 흐름을 읽는 것이 부자의 방식이다. 숫자인데 문맥에 연결시켰네요. 사건보다 흐름을 읽는 것이 부자의 방식이다. 너무 핵심적으로 글이 쓰였기 때문에 사정을 많이 달아보겠습니다. 같은 뉴스도 해석에 따라 누군가는 기회를 잡고 누군가는 해석에 따라서 기회가 될 수 있고 누군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경제 흐름은 뉴스라는 신호로 먼저 온다. 이런 뉴스, 그래서 경제 흐름은 뉴스라는 신호로 온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그 통찰인데요. 조짐이 있다는 거죠. 사인해 준다는 거죠. 금리, 환율, 유가, 부동산 같은 변수는 뉴스에서 먼저 움직인다. 우리가 중요한 게 금리죠. 한국 금리는 2.75, 미국 금리는 4.5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환율은 얼마로 기억하면 $1 환율은 저 틀릴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1,420원. 생각해 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엔화는 어떻게 되고 위안화는 어떻게 되고 1호화 정도까지 얼마 정도인지. 자, 그다음에 유가도 굉장히 중요하죠. 유가 흐름에 따라서 물가가 변동이 된다고 합니다. 유가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기 때문에 유가도 상당히 기름 넣을 때 가끔씩 유가의 변동도 체크해보고, 유가가 올랐다 그러면 이게 물가가 좀 오르고 있구나, 유가가 떨어졌다 그러면 물가가 좀 안정적이구나, 좀 늦게 움직이니까. 자, 부동산 같은 경우 부자는 매일 아침 루틴으로 경제 기사를 읽는다. 요즘 막 아침에 2시간씩 신문을 읽어대는데요. 어리버리하죠. 아침에 뭐 정신도 깨자마자 읽기 때문에. 경제신문을 꾸준히 읽는 습관이 정보 해석력을 복리처럼 키운다. 참 정보 해석력을 복리처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고 싶어요. 키포인트는 전체 맥락 속에서 흐름을 파악하는 눈.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점인데요. 사실 앵무새처럼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어, 앵커나 날씨를 설명하는 아나운서처럼 대본을 보고 읽는 것이 아니라 그 글 속에 포함된 행간의 뜻을 파악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경제신문에서 꺼리는 것들을 경제신문에서 얘기하지 않는 행간의 뜻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뉴스 해석을 위한 5가지 훈련법. 첫째, 제목보다 본문 중심. 이게 좀 본문까지 읽어내기 상당히 시간이 만만치가 않죠. 수치 변화, 수치. 그 다음에 경제 용어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 개별 뉴스보다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 그 다음에 의심하는 눈으로,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연결하다 보면은 이렇게 연결할 수 있죠. 수치, 본문 중심, 제목보다 본문, 수치 변화, 그 다음에 맥락을 이해하는 거,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거,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 이래서 본문, 수치, 맥락, 연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 통찰은 뉴스는 예측이 아니라 해석의 대상이다. 해석의 대상이다. 단편적 정보 소비자가 아닌 전체 구조를 꿰뚫는 문맥 독자가 되어라. 똑같은 말이죠. 네. 경제 흐름을 해석할 수 없다면 기회는 사라지고 타인의 것이 된다. 반복되는 경제 사이클 속에서 의미를 해석할 줄 아는 자가 결국 선택을 받는다. 경제 기사를 읽는다는 것은 돈의 언어를 익히는 것이다. 돈의 언어라는 거죠. 돈의 언어. 투자의 성패는 감각이 아니라 해석력이 감각이 아니죠. 관갑 중에는 내동 매매를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해석력에 갈린다. 자, 깊은 질문들. 이거는 뭐 AI가 준 질문입니다. 난 아침 뉴스 소비자로 생각하는가? 시작하는가? 아니면 기회 해석으로 확장하고 있는가? 굉장히 정제적 언어죠. 기회 해석. 기회는 늘 존재합니다. 경제기사는 나에게 정보인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인사이트인가? 행동으로 알고 있도록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죠. 책을 읽더라도 책에서 중요한 한 가지 이상의 중요한 일들을 몸소 행동으로 옮겨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금리, 환율, 물가라는 단어는 단순 숫자로 보는 거 아니면 자산시장과 연결된 시그널로 보여야 되는가? 시그널. 나는 지금까지 어떤 기준으로 뉴스를 선별해 왔는가? 감정인가 구조로 보이는가?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뉴스에 반응하는가 아니면 뉴스의 배경을 먼저 어불어불하네요. 뉴스의 배경을 읽고 먼저 움직이는가. 자, 필요하시면 이렇게 정리해 준다고 했는데 부자는 매일 아침 경제 기사를 읽는다. 이 책은 이제 많이 좀 봤는데 300개 테마로 경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시너리즈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여러 가지 300개 용어, GDP부터 환율, 기초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정리해놨습니다. 사실 뭐 300개를 다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기본소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었어? 아, 이게 또 계속 녹화되고 있었네. 어떻게? 아.